이쪽 길로 가고 싶다면 유사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번역을 하고 싶으시면 젊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가깝고도 좀 가능성이 높은 것은 네, 안녕하세요. 일본 영화 자막을 번역하고 또 통역도 하고 있는 강민하라고 합니다. 번역을 한 작품으로는 최근 작품으로는 스즈메의 문단속, 또 괴물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번역하셨던 문장 중에 내가 봐도 이건 참 번역을 잘했다 싶은 문장이 있을까요? 그 올해 개봉했던 스즈메의 문단속에서 소타가 외웠던 주문이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기도문 같기도 하고 주문 같기도 하고 고문, 아주 옛날의 옛글 같은 느낌도 있게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뭐 이런 식이에요. 아래옵기도 송구한 히미지의 신이시여, 머나먼 선조의 고향 땅이여, 뭐 그런 식의 주문이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과 또 언어의 리듬과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업문 계열이 아니신데 번역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중간에 일어를 처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지금 얘기하기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너무 새로이 펼쳐진 세계에 흠뻑 젖어 있다 보니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면서 어느 순간 조금 너무 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 좀 취미 삼아 일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서 마침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교환학생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 영화도 보고 영화 관련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화 쪽으로 가게 되고 번역과 통역의 길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 투자 많이 하시고 말을 많이 써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1어 공부할 때 1어로 일기를 계속 썼었어요.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 각 나라의 문화나 전통을 모르면 번역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진짜 문화나 전통 정도가 아니라 영화를 번역하려고 보면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테마, 주제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없거나 용어적으로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화를 번역하기 전에 조사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예를 들면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에 일본어 자체도 일본 분들이 보았을 때 지금의 현대의 분들이 알기 힘든 면도 있고 굉장히 그게 중의적이면서도 비유적이면서도 은유적인 그런 부분이 많아서 너의 이름은 번역할 때 처음에 고민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역을 할 때 기준이 나름 있다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일어를 하나도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한국어 자막으로만 영화를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어로 바꾸고자 하고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어려운 단어는 조금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번역가가 되고 싶은데 대학원에 가는 것 말고 번역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학원에 간다고 통번역가가 될 수 있는가? 그것만이 길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쪽 길로 가고 싶다면 유사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번역을 하고 싶으시면 젊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가깝고도 좀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에 영화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각종 영화제에서 자막팀이 있습니다. 자원 활동으로라도 한번 가까이 가서 바라보고 연습을 해보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갈 수 있는 하나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OTT 플랫폼도 많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언어의 영화들이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번역했던 자막을 계속 보는 것도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짧은 영상들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취미로 번역을 해보는 것도 일단 연습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어떤 일이 왔을 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직업에 관해서가 아니라도 원하는 게 있으면 일단 그 땅에 발을 딛고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하면서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그냥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배님도 살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정말 물리적으로 많이 걷고 그냥 자려고 합니다. 그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않지만요. 일단 그 어두운 감정이나 힘든 어떤 파도에 빠지거나 휩쓸리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괜한 고뇌가 생겼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인지 혹은 내가 나의 껍데기에 내가 지금 연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요. 껍데기로부터 자유로워지신다면 조금은 하나씩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혼자 작업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협업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번역도 혼자만의 작업이라 고독함 또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시간들을 극복하시나요? 그것은 극복이라기보다 내가 이 길을 선택했고 이 일의 본질이라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자세로부터 자신의 어떤 외로움 이런 것은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작업을 하니까 당연히 상사가 있거나 누군가가 저를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옷을 다 차려입고 집에서 작업을 하고 중간에 점심을 먹고 또 이 시간까지 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건강이 무너지면 마감을 못 맞추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또 세심한 질문들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후배 여러분들 뜻하시는 대로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